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적 인사드리면서 2024년 컴마1급 필기 상시 기출문제 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100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여러분의 포알로미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고고싱 달려가겠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컴마1급 필기 합격률을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부터 2023년 10년간의 합격률을 좀 파악을 해봤는데 2014, 15, 16, 17 뭐 30에서 40 왔다 갔다 합니다. 자, 2018년도 계속 30에서 40 왔다 갔다 하다가 2023년 들어오면서 26%까지 떨어졌습니다. 2021년 이후 기출문제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신유형 문제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작정 기출문제 문제단만을 암기하는 학습 방법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공개된 기출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학습은 하되 사지선다에 관련된 개념적인 내용도 함께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출제 빈도 분석 및 전략적 학습 방법을 살펴볼 텐데, 자, 우리가 1과목 100제에서도 언급해드렸듯이 1과목은 15개 이상, 2과목은 10개에서 12개 이상, 8개 미만의 과락이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2과목에서 과락이 나옵니다. 과락이 10명이다. 그러면 한 8명은 2과목에서 과락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어하는 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는 거. 자, 3과목은 12개에서 14개 정도. 자, 그리고 우리는 전략적으로 1, 2주 이내에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자, 학습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내용이 기억되기보다는 휘발성으로 기억된 내용들이 소멸되어 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1, 2주 이내 단기간에 학습을 해 주어야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 2, 3과목의 경우 전체적인 실기의 내용을 병행하기보다는 실기의 내용을 병행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기의 내용을 병행하기보다는 필기 내용 위주의 정도만 간략히 실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 단기간에 학습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스프레드시트 일반의 출제 빈도를 보면 자,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 4개의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그중 파트 4 수식, 함수 관련 문제가 4, 5문제 출제가 됩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파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트를 포기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파트 4 수식 관련 문제들은 실기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내용이지만 필기에서 이 내용을 정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기에서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실기는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필기에서는 시간 단축, 전략적 학습을 위해서 과감히 이 파트 4를 버리는 것도, 그 5개를 버려도 10개에서 12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릴 거는 과감히 버리고 전략적으로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스프레드시트 일반 100제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컴마1급 필기 상시 기출문제 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100제 1번부터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자동 필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자동 필터의 경우에는 엑셀 데이터 메뉴에 필터가 있습니다. 자, 잠시 여기 보시면 필터가 있고 고급이 있는데 얘는 자동 필터를 의미하며 얘는 고급 필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현재는 자동 필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필터를 이용하면 맨 위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필드라고 부릅니다. 맨 위에 제목을 필드라고 하고 그 아래쪽을 레코드라고 부르는데, 자, 이렇게 놓고 필터를 누르면 필드 줄에 이렇게 삼각형 콤보 모양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1번 데이터에 필터를 적용하면 지정한 조건에 맞는 행만 표시되고 나머지 행은 숨겨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료가 10번 행까지 표시되고 있는데 여기서 직급이 과장인 것들만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텍스트에 자, 여기 사용자 지정 필터 여기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 텍스트 필터에 가서 사용자 지정 필터에 가서 앞에 는 같다라는 말이겠죠. 자, 뭐와 같다? 과장과 같다 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과장의 정보만 표시되고 조건에 맞는 행만 표시되고
나머지 행은 숨겨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상위 10 자동 필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필터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필터, 자동 필터가 해제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필터를 다시 한번 눌러서 상위 10 자동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상위 10 자동 필터는 여기 텍스트 자료가 있죠. 텍스트에서 클릭을 해보면 텍스트 필터 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입사 일자, 여기는 날짜 형태입니다. 날짜는 날짜 필터라고 나옵니다. 여기 기본급은 숫자입니다. 숫자에 보면 숫자 필터가 있는데 이 숫자 필터에 가면 상위 10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의 경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짜 필터에 보면 상위 10이라는 게 없습니다. 텍스트 필터에 가도 상위 10이라는 게 없습니다. 즉 상위 10번째 카운트 랭킹 10번째 해당하는 이런 것들은 숫자 필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텍스트 필터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여에 숫자 입력 셀이 5개이고 텍스트 입력 셀이 3개이다. 자, 그러면 여기는 텍스트이니까 이 부분을 클릭하면 텍스트 필터가 나오고, 여기는 날짜니까 날짜 필터가 나오고, 여기는 숫자니까 숫자 필터가 나오는데, 여기처럼 숫자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날짜도 있는 경우, 여러 가지 데이터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은 가장 현재 많은 게 숫자가 5개입니다. 날짜가 하나, 텍스트가 2개죠. 자, 이럴 경우에는 가장 많은 데이터, 현재는 숫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숫자 데이터에 숫자 필터가 표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승진 보류료 이렇게 아래로 쭉 끌어내리면 승진 보류가 5개입니다. 그럼 가장 많은 경우에는 텍스트가 되겠죠. 텍스트 필터로 나타난다는 점.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날짜 필터로 한번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날짜 필터가 이번에는 가장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날짜 필터로 바뀐다는 거. 따라서 한열에 숫자가 5개, 텍스트가 3개인 경우에는 자동 필터한 경우 세례수가 적은 텍스트 필터가 되는 게 아니라 세례수가 가장 많은 숫자 필터, 현재는 숫자가 가장 많으니까 숫자 필터가 표시가 된다는 거. 현재는 3번이 틀린 내용 같습니다. 네 번째, 날짜 데이터는 연, 월, 일의 계층별로 그룹화되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입사일자 이 부분을 클릭하면 연별로 현재 그룹화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월이 다시 그룹화가 되고 다시 누르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연, 월, 일 형태의 계층별로 그룹화되어 계층에서 상위 수준 2023년을 해제하면 여기 2023년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이 해제가 됩니다. 다시 클릭해주면 2023년이 다 설정이 되고 1월을 클릭하면 해제하면 1월에 해당하는 하위 계층만 해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계층에서 상위 수준을 선택하거나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수준에 중첩된 날짜가, 즉 해당 하위에 모든 자료가 선택되거나 취소된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4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날짜, 숫자, 텍스트가 섞여 있으면 가장 많이 입력된 값이 기본으로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날짜가 많으면 날짜 필터, 숫자가 많으면 숫자 필터 적용이 되고, 모두 동일하면 텍스트가 기본이 된다는 점도 하나 추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년에 한번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자, 자동 필터 관련해서 참고 정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터 내용을 다른 장소로, 자동 필터의 경우에는 현재 조건에 맞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김씨들 성만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필터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이 부분을 시장 문자로 주고 여기에 김으로 시작하는 성명을 나타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김씨들만 나타내고 나머지 행들은 숨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위치에 표시된다는 거죠. 자, 필터된 내용을 다른 장소, 다른 시트 등 원하는 위치에는 표시할 수 없는 게 자동 필터입니다. 반면에 고급 필터는 다른 위치에도 필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성명을 넣고 성명, 그 다음에 김별, 여기서 별은 만능 문자, 김으로 시작한다 라는 말입니다. 고급 필터를 클릭을 해서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다른 장소의 복사를 이용해서 여기 목록 범위는 이 범위가 되겠고 조건 범위는 이 범위가 되고 목록 복사 위치는 이 부분에다가 나타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김씨에 해당하는 자료들이 이렇게 다른 위치 또는 다른 시트에도 표시할 수 있다는 게 고급 필터입니다. 2020년에 한번 출제가 된 문제고, 또 각 열,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행머리글, 이 숫자 부분, 행머리글을 이렇게 쭉 블럭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누르면 모든 내용이 삭제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필터를 이용해서 여기서 김씨, 자, 김씨인 사람들, 여기 김씨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자, 김씨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씨이거나, 자, 과장도 나타내고 싶어요. 김씨이면서 과장인 사람은 없죠. 네, 김씨이거나 과장, 김씨 또는 과장을 나타내보고 싶어요. 자, 필터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 텍스트 필터에 사용자 지정에 들어와서 여기에 시작 문자를 주고 김으로 주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김씨들만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직급은 대리사원 부장, 과장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필드에 대해서는 AND 조건, 이 김씨들 중에서 직급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각 열에 대한 AND 조건만 검색이 가능하고 서로 다른 열에 대해서는 OR 조건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점.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 텍스트 필터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여기 그리고와 또는 있습니다. 이 하나의 필드, 하나의 열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는을 모두 설정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열에 대해서는 AND 조건만 검색이 가능하다는 거. 자, 아울러 2021년 이후 문제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문제에 대한 문제답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점. 따라서 사지선대의 내용들도 꼼꼼히 정리를 해주시고 관련 참고 정리도 꼭 정리를 좀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문제로 이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데이터 입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컨트롤 E 빠른 채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면은 인접셀, 여기 건너가면 안 돼요. 이런 셀들과 연결되는 인접셀에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옆에 한 칸 건너뛰고 여기서 과장하고 엔터 치고 컨트롤 E를 누르면 빠른 채우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지우고 이 셀에 인접되는 곳에서 여기서 과장을 누르고 자, 여기 과장 있죠?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이 쭉 빠른 채우기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뭐를 누르면? 컨트롤 E를 누르면 이렇게. 자, 그럼 여기다가는 다시 한번 정찬후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찬후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래로 쭉 채우기 엔들이 빠른 채우기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345만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345만원에 대한 아래 데이터들이 빠른 채우기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컨트롤 E는 빠른 채우기. 자, 입력 도중에 취소하려면 ESC를 눌러야 된다. 자,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고, 자, 해설 보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입력 도중 취소하려면 ESC를 누르고, 날짜와 시간 등 숫자 데이터는 자동 완성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텍스트 조합, 날짜, 시간 데이터는 입력에 처음 몇 자만 입력하면,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지우고 이 아래쪽에다가 부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부. 그럼 앞서 부장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부장이 자동으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2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C는 앞에 이서원이 있네요. 2를 입력하면 뒤에 서원이 자동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날짜나 숫자의 경우 자, 여기다가 2022 뒤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34 나오지가 않습니다. 날짜나 숫자에 관련 내용들은 자동 완성이 적용되지 못한다는 점 참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출제되었던 문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알트 엔터 두 개의 바로가기를 정리해 주시는데 컨트롤 엔터는 여러 셀의 동일한 데이터 16년, 18년에 각각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블럭을 잡고 자, 한방 합격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 블럭 잡아진 부분에 모두 동일한 내용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알트 엔터는 자, 한방 알트 엔터를 누르면 한 셀에 2줄 이상 입력을 할 때 자, 이렇게 알트 엔터 화이팅. 자, 이렇게 한 셀에 2줄 이상 입력을 할 때 알트 엔터를 이용한다는 바로가기 키를 함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에 옳은 것은 1번이 된다는 거. 4번의 경우에는 여러 셀의 동일한 데이터는 컨트롤 엔터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 메뉴에서 자, 여기 페이지 설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오른쪽 아래쪽을 누르시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는 페이지, 여백, 머리글, 바닥글, 시트 4개의 탭인데 그 중에서 시트 탭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인쇄 배열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자, 여기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들어오시면 이 부분에서 확대 축소 배열 10에서 400%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의 확대 축소는 단순히 화면에서 확대 축소이지만 인쇄에서 확대 축소는 페이지 탭에서 설정할 수 있다는 거. 10에서 400%까지. 자, 시트 탭에서 머리글, 바닥글과 행렬 머리글. 자, 머리글, 바닥글 탭은 별도로 있습니다. 자, 시트 탭에 행렬 머리글 부분을 인쇄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글, 바닥글은 시트 탭이 아니라 머리글, 바닥글 탭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거. 자, 머리글, 바닥글 탭 관련해서 짝수를 다르게 또는 첫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도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 탭에서 자동 맞춤. 페이지 탭에서 자동 맞춤 부분인데 용지 너비와 용지 높이를 각각 1로 설정을 하면 여러 페이지가 한 페이지에 인쇄된다. 해당 문제는 14년에 한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네 번째, 세례 설정된 메모는 시트에, 자, 이 부분은 시트로 가겠습니다. 자, 메모에 보면은 메모 없음이 있고 시트 끝과 시트에 표시된 대로 메모는 일반적으로 인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트 끝에 모아서 또는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 설정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자, 관련 내용은 15년에 한번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고 개념 강의 9강을 함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정리 부분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시트 탭 관련 내용들이 있는데 반복할 행열. 자, 여기 시트 탭 보면은 반복할 행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금선, 흑백으로 간단하게 인쇄. 간단하게 인쇄는 워크시트에 삽입된 도형이나 그림, 셀, 색 등은 제외하고 only 텍스트만 인쇄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행렬 머리글, 여우의 A, B, C, D, 왼쪽에 1, 2, 3, 4. 자, 이 부분에 1, 2, 3, 4. 이 부분들이 행머리글, 이 A, B, C, D가 열머리글. 인쇄할 때 이런 행머리글, 열머리글이 인쇄되지 않지만 체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까지 인쇄가 된다는 거. 자, 메모는 없음, 시트 끝, 시트에 표시된 대로 설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머리글, 바닥글은 시트 탭이 아니라 머리글, 바닥글 탭이 별도로 존재한다라는 거. 자, 계속해서 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4번 다음 중 항목의 구성비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차트인 원형 차트 및 도넛형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럼 먼저 원형과 도넛 차트를 각각 한번 만들어보고 비교한 후에 사지선다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명별로 기본급과 수당을 표시해보고 싶습니다. 자, 삽입 메뉴에 가서 자, 창을 좀 크게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차트 원형이 있습니다. 원형 차트 2차원, 3차원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넛은 2차원만 가능합니다. 우선 먼저 원형 차트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원형 차트를 나타내는데 기본급과 수당을 나타내는데 기본급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대로 블럭을 다시 잡고, 자, 성명과 기본급의 수당을 잡고 다시 삽입 메뉴에 들어와서 자, 이 부분에서 도넛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부분, 앞에 부분은 기본급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뒤에 거는 수당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원형은 전부 다 기본급, 마우스를 올렸을 때 기본급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해설 보기를 통해서 자, 보겠습니다. 원형 차트는 계열이 한 개이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기본급과 수당을 동시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기본급만 표현하든 수당만 표현하든 한 개의 계열만을 표시할 수 있지만 도넛은 다중 계열을 표시할 수 있다. 즉 기본급과 수당을 모두 다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중심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고 안으로 당겨올 수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당겨올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번만 클릭해서 어느 하나만 이렇게 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 정리를 통해서 비교해 보면 자, 원형 차트는 계열이 한 개이고 2, 3차원을 만들 수 있지만 도넛은 다중계열 2개 이상의 계열도 표현이 가능하고 2차원 차트만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도넛의 구멍. 자, 원형 차트에는 구멍이 없지만
도넛은 이 안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의 크기를 0에서부터 90도까지 조절을 할 수 있다. 자, 공통점을 살펴보면 전체에 대한 백분율,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성비, 백분비를 표시하는데 원형과 차트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에 대한 백분율을 표시하는 데 좋고, 축이 없습니다. X축, Y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 제목 및 데이터 표를 표시할 수가 없다. 조각마다 다른 색을 표시할 수 있고, 마우스 트리거의 분리도 가능하고, 첫째 조각을 0에서부터 360도까지 회전도 가능하다. 자, 그럼 다시 이걸 집어넣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첫 번째 색 갈색이죠. 자, 데이터 요소 소식에서 첫째 조각의 각을 돌려주면 이렇게 각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첫째 조각을 돌리면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넛 구멍 크기는 아까 0에서부터 90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살펴보면 추세선을 넣을 수가 없다. 자, 추세선의 경우에는 흐름에 따라, 시간과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는 모습인데, 이런 원형 모양의 차트들은 추세선을 넣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3차원 차트, 방사형, 거미줄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자, 원형, 도넛, 표면형 이런 차트들은 추세선을 넣을 수 없다. 또 아울러 원형은 2, 3차원이 가능하지만 도넛은 2차원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즉 3차원이 불가능한 차트들이 있습니다. 분산, 도넛, 주식, 방사. 자, 불이 나면 이 방에서 불이 나면 우리는 3분 안에 도주해야 됩니다. 3분 도주. 어디서? 방에서. 이 방이 불이 나면 3분 도주를 해야 살 수 있습니다. 3차원 불가 차트 내용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당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차트의 모든 조각을 중심에서부터 끌어낼 수 있다. 두 번째, 도넛형 차트는 원형 차트와 마찬가지로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구성비, 백분율을 표시해주지만 2개 이상의 계열을 포함할 수 있다. 도넛은. 원형은 1개의 계열만 가능하지만 원형 차트는 첫째의 조각을 0에서부터 360도까지 회전이 가능하지만 도넛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원형, 도넛 모두 다 회전이 가능하다. 도넛의 구멍 크기는 0에서부터 90도까지 변경을 할 수가 있다. 현재로서 틀린 내용은 3번이 틀리다. 원형과 도넛 모두 다 회전이 0에서 360도까지 가능하다는 거. 개념 강의 8강 내용을 참고해서 아래 참고 정리까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오차막대. 자, 여기 5번 시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차막대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선택을 하고, 자, 차트 디자인 메뉴에 차트 요소에 오차막대가 있습니다. 자, 오차막대는 현재 위로만 되어 있죠. 위로만. 양의 값입니다. 음의 값 하면 아래로만 내려옵니다. 자, 모두 하면 위아래 같이 들어오죠. 자, 고정값, 현재 10단위로 고정값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분율, 표준 편차, 표준 오차,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오차막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계열의 각 데이터 표식에 대한 오류 가능성이나 불확실성의 정도를 표시한다. 3차원 형태에서도 가능하다. 이 오차막대는 2차원에서만 가능합니다. 3차원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거. 자, 고정값, 백분율, 표준 편차, 표준 및 오차 이런 부분들을 설정할 수가 있다. 분산형과 거품형 차트의 X, Y 값 또는 이 두 값 모두에 대한 오차막대를 표시할 수 있다. 오차막대는 3차원에서만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해설 보기를 통해서 아래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년에 2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양의 값, 위로 올라온 게 양의 값, 밑으로 내려간 음의 값, 양과 음을 동시에 표시한 모두 3가지가 있다는 것. 16년 역시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내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6번 문제, 다음 중 엑셀에서 날짜 데이터의 입력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날짜는 하이픈이나 슬래시로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024 빼기 또는 2024 슬래시 이렇게 하이픈과 슬래시로 연월일을 구분해야 한다. 시간의 경우에는 5시 24분 이렇게 콜론을 이용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날짜의 연도를 생략하고 월일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현재 연도가 입력이 되고, 만약에 일을 생략하면 일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가 2024년 5월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일을 입력하지 않았지만
5월 1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5월 1일로. 또 현재 5월 23일로 입력을 하면 연도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연도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연도 24년도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연도가 30 이상이면 1900년도로, 예를 들어서 31년 5월 5일 하면 2031년이 아니라 1931년으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년 5월 5일, 그러면 30년 미만 29년 이하인 경우에는 2029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30년 이상을 입력하면서 2000년대라고 한다면 2031년 이렇게 4자리 형태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는 2자리로 입력할 때이지만 이렇게 30년 이상을 20으로 넣으려고 한다면 2031년 이렇게 4자리 형태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을 누르면 오늘 날짜가 아니라 오늘 시간이 나타납니다. 현재 시간. 자, 오늘 날짜는 컨트롤 세미콜론이 적용이 된다는 거. 자, 2020년 7월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따라서 현재 6번에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다음 중 조건부 서식 설정을 위한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의 규칙 이용 선택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7번 시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럭을 잡고 홈 메뉴에 조건부 서식 새 규칙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셀 서식 규칙에는 셀 값을, 다음을, 상위, 평균, 고유, 수식. 자, 보통 시험에서는 수식을 이용하여 서식을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셀값, 다음, 고유 관련 내용들이 조건부 서식이 있고 임의의 날짜를 기준으로 라는 조건부 서식은 없다라는 겁니다. 신유형 문제로 분리를 좀 시켜봤습니다. 자, 아울러 참고 정리해보면 고유 또는 중복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유 또는 중복, 이 부분이 15년에 한번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새 서식에서 고유 또는 중복 중에 먼저 고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유 부분에 놓고 이 부분을 굵게 빨간색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고유란 한 번씩만 나오는 거, 한 번씩만. 자, 그래서 1차 한 번은 나왔죠. 2차 한 번, 미응시 한 번, 탈락 한 번. 몇 개예요? 4개. 자, 만약에 중복이라고 한다면 합격, 불합격이 계속 중복되고 있죠. 합격, 불합격이 계속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7개가 조건부 서식으로 설정, 8개네요. 8개가 조건부 서식으로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규칙 관리에서 해당 내용은 삭제를 해보고 다시 새 규칙에서 이번에는 중복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중복으로 넣었을 때 몇 개가 나타나는지. 자, 이렇게 확인을 주시고 확인을 누르고 다시 한번 최종 확인을 누르면 빨간색으로 중복되는 내용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몇 개인지 중복이 몇 개인지 묻는 문제가 15년에 한번 출제되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8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시트로 와서 자, 상태 표시줄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블럭을 잡고 아래쪽에 보시면 평균 3.92, 개수 9개, 합계 19.6 이 부분에 대한 사용자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시면 평균, 개수, 숫자 셀수 이 안에 숫자가 몇 개 있느냐. 숫자가 현재 5개 있습니다. 숫자가 몇 개 있는지 또는 최소값, 최대값, 합계, 평균 여기서 개수, 숫자 셀수는 숫자만 개수를 카운트하는 거고 숫자 셀수는 숫자만 포함된 개수 5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개수는 숫자 문자 모두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 공백은 제외하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로 아래쪽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기호 셀수 카운트할 수 없습니다. 숫자 셀수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문자 셀수 카운트할 수 없고 수식 셀수도 카운트할 수 없습니다. 숫자만 있는 경우 카운트가 가능합니다. 또는 숫자 문자 포함된 개수를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문자 데이터만 카운트할 수 없고 특수 문자만 카운트할 수 없다라는 점. 상태 표시줄 바로 확인 메뉴에서 자, 개수 공백을 제외한 숫자 문자 포함한 전체 개수를 카운트할 수 있고 숫자가 입력된 셀만 카운트할 수 있고 합계, 평균, 최소, 최대 값 등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상태 표시줄 사용자 지정의 자동 계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9번 문제 카메라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해설 보기 보면 신유형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CT에 먼저 작성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을 카메라 기능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파일 메뉴에 맨 아래쪽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에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들어가서 현재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 중에서 아래로 쭉 내리면 카메라 키역으로 들어가서 카메라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카메라를 이렇게 찾아서 오른쪽으로 추가 버튼 누르면 이 오른쪽에 들어옵니다. 여기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인데 이 맨 위에 있는 부분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에 카메라가 들어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블럭을 잡고 카메라를 클릭한 다음에 깜빡깜빡거리면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텍스트 형태이지만 얘는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 기능은 특정한 셀 범위를 그림으로 복사하여 붙여넣는 기능이다. 자, 여기를 내용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실장 그러면 여기도 바뀌어집니다. 여기를 사장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셀 범위를 복사한 경우 그림으로 복사한 셀에 입력된 내용 실장, 사장 이렇게 내용이 변경되면 그림에 표시된 텍스트도 변경된다. 자,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복사된 그림은 일반 그림과 같이 취급하여 그림자 효과,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그림 서식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 그림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림자에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려면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카메라 버튼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인데 여기에 카메라가 있는 게 아니라 자, 방금처럼 파일의 옵션에 들어가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 중에서 카메라를 찾아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번에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0번 다음 중 수식의 결과가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는 ABS into 두 개의 함수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라운드업 랜드 여기도 함수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가 중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int 랜드 내부 함수부터 먼저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3 나누기 2죠. 자, 여기 -3 나누기 2 여기는 양수 3 나누기 2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나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 2, 3을 2로 나눴을 때 몫이 1이 되고 2, 1은 2, 자 1, 그러면 10이 되겠죠. 자, 그리고 1.5가 됩니다. 결국 양수 3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1.5가 되는데 이 int 함수는 소수를 버려서 낮은 값으로 갑니다. 그래서 소수를 반올림하지 않고 무조건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음수의 경우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음수의 경우도 결과는 동일한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마이너스 1.5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5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5에서 이 0.5를 버리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int 함수는 소수를 버리면서 낮은 값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1.5보다 1이 더 커지죠. 마이너스 1이 더 커져버립니다. 낮은 값이 돼야 된다는데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음수의 경우에는 올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수점을 버리면서 마이너스 2 형태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올려주는 게 아니라 낮은 값입니다. 그래서 음수의 경우에는 소수를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2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ABS는 음수를 양수로 따라서 마이너스 2가 최종적으로 양수가 돼서 2가 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모드 함수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모드 함수의 경우에는 모드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수가 pjet수입니다. 첫 번째 인수가 pjet수고 두 번째 인수가 jet수입니다. 즉 pjet수를 jet수로 나눠주는 거죠. 자, 현재의 경우에는 앞에 pjet수가 음수인 경우입니다. 자, jet수가 음수인 경우 pjet수가 음수인 경우 각각 다릅니다. 자, 그리고 현재 둘 다 pjet수, jet수 모두 양수인 경우를 먼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3, 2라고 되어 있습니다. pjet수 3을 2로 나눕니다. 자, 2, 1은 2, 그럼 나머지 1이 됩니다. 즉 양수, 둘 다 양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머지 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pjet수와 jet수가 각각 1인 경우 먼저
피제수가 음수인 경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 2. 자, 있습니다. 2, 1은 2.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피제수 또는 제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바로 나머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제수로 다시 한번 차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2 빼기 1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1이 나온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수가 음수인 경우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제수가. 자, 그래서 3, 마이너스 2 있습니다. 2, 1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1 남습니다. 자, 역시 제수나 피제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다시 둘의 차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1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피제수가 아닌 제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결과도 음수로 나온다 라고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랜드는 0과 1 사이에 무수히 많이 발생하는 난수입니다. 난수 0. 얼마 형태입니다.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할 때마다 값이 바뀝니다. 자, 0.74 이렇게 더블 클릭할 때마다 바뀝니다. 0과 1 사이에 무수히 많이 발생하는 난수입니다. 자, 그 난수 0. 얼마로 가겠죠. 라운드업 올려버립니다. 반올림이 아니라 무조건 올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이 나옵니다. 자, 밑에 해설 보기도 한번 보시고, 자, 여기는 2, 여기는 1, 여기는 1. 팩토리얼은, 자, 여기 보시면 팩토리얼 3,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팩토리얼 5,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총 120인가요? 여기는 6인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는 팩토리얼 1.9죠. 팩토리얼은 정수값만 계산하므로 0.9를 버리고 1만 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이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결과가 하나 다른 건 1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 내용 11강, 특히 모두 관련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꼭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자, 1번부터 10번까지 100제 문제 중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정리해 봤습니다.